오늘은 깨달음의 칠각지 중에서 사띠를 알아볼 거예요. 지난번에 5장에 있었죠? 5개 장에는 집단지의 발현을 막는 거고, 깨달음의 칠각지는 집단지의 발현을 도와주는 거예요. 첫 번째, 집단지의 발현을 돕는 깨 알아차림 사띠. 두 번째가 여실직연, 고찰을 얘기해요. 세 번째가 정진, 위리야. 네 번째가 시열, 삐띠. 다섯 번째가 고요함, 파사디. 여섯 번째가 삼매, 사마디. 일곱 번째가 평우백화. 요 일곱 가지가 집단지의 발현을 돕는 깨달음의 실격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잘 자리 잡고 있는지, 이게 확대되는지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조소리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깨어 알아차림,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멀리 떠나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다시 보면 그때 사띠의 깨달음의 고리가 시작한다. 음. 이게 경전에 나오는 글인데, 이게 사띠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멀리 떠나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다시 보면 그때 사띠의 깨달음의 고리가 시작한다. 이와 같이 멀리 떠나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다시 보면 그때 사띠의 깨달음의 고리가 시작한다 그랬어요. 멀리 떠나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 가르침이 뭘 의미하는 건지, 뭘 다시 보라는 건지 그걸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첫 번째, 탐욕과 성냄과 두려움을 멀리 떠나라. 내 마음에 탐욕이 남아있으면, 내 마음에 성냄이 남아있으면 탐욕, 성냄의 뿌리는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내 마음에 두려움, 걱정이 남아있으면 사티가 생기지가 않아요. 첫 번째가 이런 거로부터 멀리 떠나는 마음을 만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 배 등대불 기억나죠? 넘어갈게요. 음. 제가 저 오대산 등산 갔다 조난당한 얘기 해드렸나요? 아, 못 드렸어요? 네. 저 대학 다닐 때 식물학 전공이었어요. 그 식물학을 하면은 야외 채집을 많이 나가요. 근데 그때는 오대산으로 갔는데 선발대가 돼가지고 두 명이 같이 갔어요. 짐 정리하고 나서 뭔 용기가 났는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올라가자 그러고 가다 보니까 어느새 날이 어두워진 거예요. 굉장히 빨리 깜깜해지더라고. 내려올려니까 정말로 막막한 거예요. 야, 조난당해서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온갖 걱정이 생기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때 이제 툭 옛날에 아버지가 해주던 얘기가 생각났어요. 이 깜깜한 밤에 밝은 데는 물이고 어두운 데는 땅이라 그랬어요. 어릴 때 비가 오는 날 있잖아요. 밤에 다 적셔 갖고 오는 거. 그 신발도 다 막 흙탕물이 되고. 그때 아버지가 하신 얘기가 야, 밤에는 밝은 데는 달빛이 비쳐서 밝은 거니 그건 물이다. 그리고 깜깜한 데는 땅이다. 그 말이 퍼뜩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진정하고 계곡을 찾았어요. 무조건. 계곡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밝은 데는 물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피하고 어두운 데는 땅이라고 했으니까 그 돌멩이를 디딘 거예요. 밤새 그것만 했어요. 발을 내밀어 가지고 밝은 거 어두운가 보고 어두우면 내려놓고 밝으면 발을 피하고 그렇게 내려간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그걸 시작하자마자 마음이 아주 평안해지는 거예요. 걱정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딱 한 가지만 하는 거야. 밝은 데는 피하고 어두운 데는 돌이니까 밟아라.
그리고 한 발 한 발 내려왔더니 어느 사이에 새벽이 된 거예요. 저 밑에 초가집에 밥 집는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때 비로소 살았다 그랬어. 한 서너 시간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 걱정 근심도 없고 힘들지도 않고 그냥 몰입해서 움직였던 거예요. 그 경험을 생각해 보니까 이 막 온갖 걱정 의심이 생기면 집착이 생기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럴 때 내놓으려고 그러면 어떤 지혜의 말이 있어야 돼. 그때 내가 느꼈던 지혜의 말은 어두운 데는 땅이고 밝은 데는 물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를 딴 데 안 쓰고 그냥 집중해서 내려오는 데만 쓰게 된 거죠. 자, 어떤 가르침을 기억했나요, 제가? 물과 땅, 물과 땅, 음, 밝음과 어둠, 밝음과 어둠. 여기 뭐 지혜라고 돼 있대, 지혜. 지혜, 예. 무슨 지혜 이게? 삶의 지혜, 음? 삶의 지혜. 삶의 지혜. 이거는 연기 지혜, 연기 지혜. 연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달빛으로 연하여 밝은 데는 물이고 어두운 데는 땅이다. 이걸 알아낸 거예요. 탐욕과 정남을 떠나서 연기 지혜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연기 지혜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연기 지혜는 여기 보면 서로 의존하여 일어나고 사라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의존하여 일어나고 사라짐. 여러분들이 혹시 기선형인과라는 얘기 뭐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어떤 거예요? 선영이 저에게 그 시간으로 따지면은 음, 그냥 계속 이렇게 흐르는 시간. 음, 그러니까 비선형은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시간의 흐름이라고 상정하지 음, 않고 음, 어느 순간 그냥 음. 그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일직선이라는 그런 개념 없는 개념이 시간. 아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선형 인과 마이너스 원인이 결과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 마이너스 원인 결과가 한 방향으로 흐른다. 원인에 대한 결과의 비가 일정하다. 비선형 인과 원인과 결과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 마이너스 원인 결과가 양 방향으로 흐르며 원인에 대한 결과의 비가 일정치 않다. 비선형인과는 보통 원인과 결과 얘기할 때 하나의 원인에서 하나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비선형인과는 원인이 결과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걸 그림을 그리면 이 선형적 인과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이 비선형 인과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서로가. 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선형 인과는 이게 한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몸이 어디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원인이 있어 내가 아픈 거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어요? 원인을 제거해야지. 그게 선형적 인과관계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비선형 인과는 어떤 원인에서 내가 아프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게 없어질 수도 있어. 비선형 인과는 양방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곡선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의 원인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는 없다. 이게 비선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결과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수많은 원인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잘못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래? 아, 저것 때문에 그래. 어떤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그것만 사라지면 문제가 풀릴 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일이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의 원인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일은 굉장히 많은 원인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풀라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나로부터 해서 그 원인이 드러나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 움직임에 따라서 원인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자, 이거 봅시다. 직접 마음을 조건으로 현재 마음이 일어난다.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은 그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났는데 갑자기 막 내가 모르는데 화를 막 내. 그러면 친구 화내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 뭔가 다른 데서 영향을 받고 왔겠죠. 이 친구가 그 직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 직전 마음이 현재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죠? 누굴 만났는데 그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럼 안 그래도 되는데 갑자기 말이 툭 튀어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습관적 마음을 조건으로 현재 마음이 일어나요.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도 옛날에 쭉 해왔던 패턴이 있으면 그 패턴대로 내가 행동을 해. 내가 평상시에 사람 말을 잘 안 들어. 친구 굉장히 급한 일이 생긴 거야. 근데 나한테 급하게 막 얘기하는데 나는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대충대충 듣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대충대충 듣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충격받은 마음을 조건으로 현재 마음이 일어나요. 옛날에 아주 그 굉장히 안 좋은 일을 겪은 거 있어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 트라우마가 끊임없이 현재 마음에 영향을 미쳐요. 어떤 일을 겪을 때는 그 마음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려면 기선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반응을 이렇게 일으켜 봐야 되는 거죠. 저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이 원인 중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 게 어떤 거구나. 그렇게 파악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1, 2, 3, 4번 중에 어떤 거로서 비선인고 비선형적으로 해석한다. 해석한다. 2번 2번 객관적인 객관적인 선행인과로 선행인고 해석한다. 해석한다. 이건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3번 3번 주관적 주관적 선행인과 선행인고 해석. 해석한다. 이거는 내가 하나 찝어가지고 그냥 내 감정대로 가는 거예요. 1, 2, 1, 2, 3번 혼용해서 3번을 혼용해서 해석한다. 해석한다. 중에 주로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거로 주로 해석을 많이 해요? 4번일 것 같은데요. 4번. 4번을 섞어서 해석한다 그러는데 어떤 걸 더 많이 써요? 주관적인 게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잘 따져가지고 선생님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내 마음에 확 찝히는 거. 너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꼬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멀리 떠나서 연기 지혜를 기억하고 다시 보면 탐욕과 탐욕과 성냄과 성냄과 무지평을 멀리 무지편견을 멀리 떠나보내고 떠나보내고 연기 연기지혜의 지혜의 가르침을 가르침을 기억하고 기억하고 다시 다시 얘기하면 얘기하면 인과 인과 해석을 해석을 비선형으로 해야 된다는 걸 비선형적으로 해야 된다는 기억하고 것을 기억하고 다시 보는 방법은 대입 없이 보기, 한 발 떨어져서 보기, 변화 놓치지 않고 보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보통 삿띠를 할 때 방법인데 삿띠 할 때는 마음속에 일어나 사라지는 거를 개입 없이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한 발 떨어져서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이 변화를 보려고 그러면 변화를 놓치지 않고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삿띠를 보는 요령이에요. 오늘은 두 가지만 할 거예요. 첫 번째, 개입 없이 보기. 이거는 그동안 많이 했죠. 마음속에 탐진치를 사라지게 하려면 미소 짓고 이해하호흡 하는 거, 순수한 대상을 보고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 연기를 깨닫게 해준 대상을 보고 마음을 내려놓는 거, 그 다음에 엄지 발가락 안 내리고 걸으면서 마음을 살펴보는 거, 이런 게 개입 없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들이에요. 이건 그동안 쭉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게 뭐 하는 사진이죠? 모래놀이요. 모래놀이 하는 건데,
이거 아이가 노는 거고, 요 사람 누구예요? 부모님? 부모님이겠죠. 요 지켜보는 사람은 선생님. 예, 선생님. 부모님이 이 아이를 잘 놀게 하려면 멀리 떨어져서 봐줘야 돼요. 밀착해서 봐줘야 돼요. 한 발 떨어져서 봐줘야 돼요. 놔두고 딴 일 하면 돼요. 한 발 떨어져서 본다. 음. 한 발 떨어져서 봐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봅시다. 멀리 떨어져 보면 아이가 위험할 때 대처하기가 어려워요. 밀착해서 보면 신경 쓰고 놀질 못해. 그래서 아이를 볼 때는 자유롭게 놀게 하되 위험할 때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한 발 떨어져서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 관찰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이러저러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밀착해서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끌려다니는. 마음이 자유롭게 변화하지 못해요. 마음이 일어나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근데 아직 멀리서 바라보면 제대로 인식을 할 수 없어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 발 떨어져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봅시다. 이게 뭔가요? 하늘에 있는 매예요. 매 독수리. 근데 이 매가 시력이 9.0이에요. 매는 송눈이 두 개예요. 우리가 황반이라고 그러죠. 황반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멀리 넓게 보는 눈, 하나는 가깝게 보는 눈이야. 그래서 이렇게 멀리 보고 있다가 생지가 보이면 황반을 싹 바꿔서 촥 내려가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우리도 마음 관찰할 때 매처럼 하는 거예요. 한 발 떨어서 이렇게 넓게 보고 있다. 마음이 우리가 딱 보이면 쫙 내려가서 이게 어떻게 변화하나 그걸 밀착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 발 떨어져서 보는 등부르식. 한 발 떨어져서 멀게 보고 있다가 마음이 변하는 게 보이면 스포트라이트 의식으로 쫙 내려가서 세세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한 한 발 발 떨어져서 떨어져서 감각 느낌을 감각 보는 느낌을 연습을 할 보는 연습. 텐데 여러분들 이제 명상하다 보면 이 몸 구석구석에 아픈 데가 느껴지죠.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요? 그냥 참고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움직여요? 참다가 음, 움직이. 참다가 움직이다가 오늘은 그 아픔을 비선형적으로 풀어가는 걸 해볼 거예요. 내가 어디가 이렇게 결리고 아파. 그거를 내가 비전적 마음으로 보면 그 아픈 게 사라져요. 그걸 해볼 거예요. 자, 먼저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입꼬리를 살짝 올려서 미소를 지으세요.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내 눈이 뒤통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눈동자를 바라보세요. 눈이 뒤통수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눈동자를 한 발 띄워놓고 바라보세요. 자, 이번에는 몸 뒤에서 자기 몸을 이렇게 내려다 바라보세요. 내가 육체 이탈을 해서 이 뒤에서 내 몸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서 얼굴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어디가 아픈가, 어디가 결림가 불편한가 살펴보세요.
그러다가 아프거나 결린 데가 발견되면 그 아픈 곳에 의식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 불편, 아픔 속에서 그 아픔을 바라보세요. 불편한 곳이나 아픈 곳에 의식을 보내고 그 불편함이나 아픔 속에서 의식이 아픔을 바라보게 하세요. 아픔 속에서 관찰하고 있는 의식을 몸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세요. 자기 몸을 멀찍이 띄워놓고 머리서부터 쭉 훑으면서 아픈 곳이 있나 살펴보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의식을 그 아픈 곳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아픔 속에서 그 아픔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의식이 아픔을 살펴볼 때 몸 뒤에서 아픔 속에서 아픔을 살펴보는 의식을 멀찌감치 바라보세요. 아픔 때문에 이러저러한 생각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생각에 개입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비선형적으로 원인을 관찰해 보세요. 지금 어디가 아픈 거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거예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지난 행동의 결과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 아픔을 상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찾아보세요. 아픔을 일으킨 원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아픔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일은 미소 짓고 긴장, 이완 호흡하면서 내 안에 치유욕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픔, 불편함 속에서 그걸 관찰하면서 자, 미소를 짓고 긴장, 이완 호흡을 시작하세요. 입을 올리고 눈가 근육을 보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다섯. 자, 불편함이나 아픔이 사라졌나 한번 보세요. 아픔이 지속되면 다시 한번 미소 짓고 긴장 이완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관찰. 좀 줄었나 보고 다시 미소 짓고 긴장 이완 호흡. 그리고 다시 관찰.
아픈 게 사라졌으면 다시 내려가면서 다시 불편한 곳을 찾아보세요. 그런 것을 발견했으면 의식을 그리로 보내서 불편함 안에서 불편함을 관찰하세요. 그 불편함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관찰해 보세요. 그 생각들과 씨름하지 말고 그냥 미뤄짓고 긴장이 와. 불편함을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한 걸로 인정하고 그냥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미소 짓고 긴장 이완, 그리고 내 안의 치유력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들이쉬고 둘, 셋,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자, 숨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차분히 하시고 눈을 뜨세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차분히 하면서 눈을 뜨세요. 자, 눈 떠보세요. 처음에부터 좀 어려우신 할 텐데 어땠는지 한번 얘기들 해보세요. 조 선생님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목 뒤부터 어깨에 있는 부분이 아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몸 바라보기를 하면서, 음, 그 아픔을 바라보고 있는데, 음, 즉시 아픔이 스르르 낫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많이 긴장을 했었구나. 음, 고맙다. 뭐, 이제 이런 음, 표현을 하면서 그냥 다 사라졌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왼쪽이 더 많이 아팠기 때문에 왼쪽하고 오른쪽도 음, 하고, 음, 그래서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얘가 바라보니까 사라졌어요. 예. 음. 그게 깨어 알아차림의 효과예요. 깨어 알아차린다고 하는 거는 아는 것 자체가 일단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미 그 좋은 사람들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사라져요. 마음의 힘이 좀 약한 사람들은 알아차리고 잘 안 사라질 경우에 미소 짓고 이완호흡을 하면 사라져요. 이몽수 선생님 어땠어요? 저도 좀 편안한데요. 음, 저는, 몇 주 전부터 갑자기 무릎이 음, 시큰거리고 음, 아파갖고, 음. 그걸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픈 거 모르겠는데요. 아프고 불편한 데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바라봤을 때요, 그 느낌을 정확하게 얘기하긴 좀 어려운데, 음, 그,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 안을 더 들여다보려고 보니까 조금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음,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뭐가 시도가 되는 것 같았어요. 음. 그 정지 선생님, 네. 턱이 좀 안 음, 좋은데요. 음. 이게 이완되는 느낌 좀 받았어요. 어떻게 했을 때 이완되는 느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음, 뒤에 이제 뭐 유체이탈처럼 음, 객관적으로 바라봤더니 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믿지는 못했거든요. 이게 무슨 음, 통증을 알아뜨실까 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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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너무 음, 웃긴 것 같아서 제 음, 솔직히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니야 하시라니까 뭐 음, 해야지요. 그래서 했는데 야 이게 뭐 뒤에서 바라본다고 이게 뭐 그렇게 될까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음.
약간 이완이 되고 편안한 느낌이 순간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라? 이거 음. 이게 속으로 말을 하는 속으로 어머 희한하다 이거 이게 무슨 원리지? 아주 그 순간이 있었어요. 약간 이게 편해진다는 느낌이. 음, 음,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지. 음. 참 그게 신기하네. 그 비선형 인과를 믿는 힘이에요. 어떤 원인이 있어 내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들은 뭐라 그래요? 아프니까 약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약을 먹는 것도 하나의 행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비선형인 걸 믿으면 쌍방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서 아파. 근데 원인을 찾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역으로 행동을 해보는 거야. 근데 그 행동이 뭐냐?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거죠. 이완시키면 그 행동에 의해서 아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원인에다가. 그래서 몸이 편안해져.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보통 우리가 명상을 할 때 그렇게 많이 배웠을 거예요. 아프면 참고 그냥 바라보고 있어라. 계속. 응? 근데 그거는 수동적인 입장이에요. 바라보고 있으면 언젠가는 사라지겠지. 아니면 점점 더 아파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에 힘이 생기면 이게 사라져요. 마음에 힘이 안 생기면 점점 더 아파. 견딜 수 없도록. 그럼 우리가 명상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 느낌, 감각, 그다음에 감정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거를 보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아, 세상은 상호 오전에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 연기 지혜의 가르침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가르침을 기억하고 내가 본 거야. 진짜 그런 게 아닌가. 진짜 내 마음을 보니까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그렇잖아요. 상 오전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내가 아픈 게 뭔가 마음을 이완시키니까 그게 사라졌어. 그러면, 저, 부처님이 얘기하신 연기 지혜가 이게 사실이구나. 그걸 내가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상하는 목적은 그걸 알아내기 위한 거예요. 그냥 참고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짧게 하더라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4년표 수행할 때 느낌 관찰이거든요. 느낌 관찰할 때 몸에 불편한데 이런 데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리고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행동을 하면 사라진다, 바뀐다 이런 거예요. 그 이제 업으로 얘기하면 업은 내가 과거에 한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행동하는지 잘 몰라.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행동을 해가 현재의 내 감정 상태가 와 있어. 그러니까 괴롭고 힘들다고 막 끙끙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졌지? 그러다가 어떻게 원인을 찾아요? 저놈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돈이 없어 그런 거야. 하나 뭐 탁 집어. 내가 저걸 기어이 해결해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해결이 안 돼. 그거는 즉흥적 선행을 뽑은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아, 이거는 상호 오전에서 변하는 거니까 비선인거로 돌아가는 거다. 저 원인이 잘 모르겠지만 뭔가 마음이 편하면 바뀔 거야. 이렇게 비전인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한번 해본 거야. 해봤더니 실제로 통증이 사라지잖아요. 아마 좀 신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보세요. 눈을 감고 하시는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뭔가 불편하거나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그런 거 씨름하지 말고 아, 저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선형 지혜가 있어. 연기 지혜가 있어. 그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저게 사라질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 눈을 감으시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세요. 그리고 눈가의 느낌을 살펴보세요. 입꼬리 올리시면 눈가가 좀 편해질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러분의 호흡기에 맞춰서 편안하게 들이쉬고 나시면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보세요. 불편한 데가 있거나 또는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르면 연기치의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원인을 선형적으로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비선형적으로 원인을 해석하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미소 짓고 이완 호흡하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가면서 마음의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걸 하시고 나서 불편한 데나 아픈 데나 안 좋은 생각들이 어떻게 변하나 관찰해 보시고 조금 줄었으면 다시 미소 짓고 긴장 이완 호흡을 하시면서 내 안의 치욕을 믿고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불편한 곳이나 아픔이나 안 좋은 생각을 살펴보세요. 더 줄었나 사라졌나. 늦었으면 내려놓고 다음 불편한 곳을 찾아보세요. 살았으면 그 불편한 곳에 의식을 보내서 불편함 속에서 불편함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몸 뒤에서 불편함 속에서 활동하는 의식을 바라보면서 저 아픔을 비선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미소 짓고 긴장이가 드시고 내쉬면서 내 안에 치유력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 마음에 힘이 생겨서 불편함과 안 좋은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숨 깊이 들이쉬고 길게 내쉬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길게 내뱉으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한다. 물 드세요. 자, 사라지는 걸 보셨나요? 이봉도 선생님 어땠어요? 저는 이번에 팔꿈치를 한번 봤거든요. 그 주로 예, 관절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음, 봤더니 팔꿈치가 조금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 그런데 그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음, 좀 뭔가 치료가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음. 했거든요. 미얀마에서 수행하다가 암이 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명상하는데
그 암 걸린 부위가 불같이 뜨겁더라는 거예요. 불같이 뜨거운 거를 그냥 참고 쭉 했대요. 그랬더니 낫대. 불같이 뜨겁다는 얘기는 그 레이저 치료라는 거 있죠. 네.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불같이 그 부위가 떨어지면 거기에 면역력이 굉장히 세지는 거예요. 지금 기영선이 보신 거는 일종의 그 치료 과정이 진행되는 게 뜨거워지는 게. 정선생 어땠어요? 이번에는 다리 무릎 쪽을 한번 음, 해봤어요. 음, 저도 뜨거워지는데 제가 좀 난로를 놔가지고 뜨거워졌나 봐요. 아니, 저는 하다가, 음, 아니, 소설의 시점에 대해서 생각이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우리 음, 여자 음, 3인칭 관찰자 시점 그런 거 음, 있잖아요. 그래서, 음, 아니, 지금 내가 음, 3인칭 관찰자 객관적 시점에서 인물을 바라보고 있는 건가, 지금? 그런 생각도 하면, 맞아요. 참, 그럴 때는 그 생각을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 그거랑 씨름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냥 미소 짓고 긴장 이완 호흡을 하다 보면은 그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더 좋은 생각을 발전을 해. 근데 거기에 매달리면 그거는 소용이 없어. 거기에 매달린다는 얘기는 그게 업이에요, 업. 낮에 했던 행동의 결과야. 거기에 매달리면 과거, 미래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업을 상쇄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보다 나은 업을 짓는 거다 그랬어. 그럼 명상 중에 좋은 업을 짓는 건 뭐예요? 그건 미소 짓고 이완호흡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 일어나 사라지는 거를 발견하고 그걸 관찰하는 거야. 아픔이 어떻게 변했어요? 아픔이 뜨거워졌잖아요. 그 변한 거잖아요. 그 변한 걸 봤잖아요. 그럼 연기를 본 거예요. 연기 보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연에서 변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미소 짓고 이완호흡을 한 거로 연해서 아픔이 뿌듯해진 거예요. 그럼 연기를 본 거예요. 우리는 명상할 때마다 뭘 보려고 노력을 한다? 연기 지혜를 보려고 노력을 한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복잡하게 생긴 거니까 그 엉뚱한 거 찾아가지고 그 화풀이하지 말고 그냥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명상 때는 이완호흡, 미소짓고 이완호흡하는 집중하고 생활할 때는 뭐에 집중하면 돼요? 지금 여기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움직이는 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요새 미국에 도청한 것 때문에 복잡하잖아요. 그 마음 시끄럽다고 막 그 성질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럴 때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도 풀어지는 거고 내 마음도 편해지는 거고 욕해봐야 해결이 안 돼요.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 마음을 컨트롤하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조곤조곤 설명하는 거, 문자 보내는 거. 그건 하지 않고 텔레비 보면서 계속 욕하고 그러면 내 마음만 시끄러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행복한 감사합니다. 한 주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예. 네.